96번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7의 해가 다음과 같을 때 유리수 ab에 대해서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시오. 자, 우선 여기 유리수 ab라는 언급이 있죠. 그리고 우리 이제 2차 방정식이 있으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여러분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건 a가 0이 아니라는 거 반드시 체크해야 돼요. 자, 이제 문자로 주어지면 이게 2차 방정식인지 아닌지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됩니다. a가 0이 되면 이거 자체가 2차 방정식이 되지 않죠. 문제의 조건에서 2차 방정식이라고 했으니까 반드시 a는 0이 아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근해 공식에 넣어보면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실 거고, 자, 다 외우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 a, b, c 이런 그 개수들이 유리수라고 하면 결국 이제 이 근에서 나온 이 루트 bi 요 루트는 여기서 살아났다는 얘기죠. a도 유리수, b도 유리수이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수로는 루트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결국 루트가 여기서 나왔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거까지 체크해 줄 수 있겠습니다. 자, 나중에 심화되면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이 잡아낼 수 있어야 돼요. 자, 어쨌든 이제 근해 공식에 넣으면 되겠죠. 근해 공식에 넣어서 나온 형태니까. 자, 그러면 x는 2a분의 여기 a는 1이죠. 마이너스 b, x의 개수에 해당하는 게 마이너스 a니까 a 뿔마 루트, 그 다음에 b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1 곱하기 7, 4, 7, 28 이렇게 되나요? 이렇게. 자, 이렇게 되는 거고, 요 값이랑 요 값이 동일해야 되니까 한번 비교해 볼까요? 2분의 5 뿔마 루트 bi. 자, i는 루트 안으로 넣으면 마이너스가 되는 거 알죠? 이렇게 루트 바깥으로 넣으면 i. 자,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 이제 개수를 비교하면 되겠네요. 같은 거니까 a는 반드시 5가 될 수밖에 없겠고, 그 다음에 루트 안에 있는 게 같아야겠죠. a제곱 마이너스 28이랑 마이너스 b랑 같아야겠네요. 자, a가 5니까 일단 5를 대입하면 25죠. 25에서 28 빼면 마이너스 3일 거고, 마이너스 b니까 그래서 b는 3이 되겠네요. 자, a와 b를 더하라고 했는데, 자, 그건 여러분들이 구하면 되겠고, 자, 요 근해 공식 다시 한번 체크하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짝수 공식도 외웁니다. 자,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뿔마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될 거고, 그럼 b 프라임은 어떻게 구하냐? b를 2로 나눈다, 이렇게 기억하라고 했죠. 이거 참 잡고 가고요. 그 다음에 루트 안에 있는 요 값들을 우리는 판별식이라고 한다. 이거는 4분의 d라고 한다. 기억나죠? 자, 판별식이 0보다 크면 2차 방정식은 서로 다른 두 근을 갖는 거고, 판별식이 0이면 중근을 갖는 거지만 중근도 실근이란 거 잊으면 안 된다고 했죠. d가 0보다 작으면 허근을 갖는다.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 라고 판별식을 해석하는 게 정말로 중요하고 이번 시험에 반드시 나옵니다. 자, 4분의 d는 동일합니다. 단지 계산을 여러분들이 줄여주거나 시간을 적게 잡아주는 거죠.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97번은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한 근이 1일 때 다른 한 근을 구해달라. 우리 중학교 때 많이 봤던 형태인데요. 이제 다른 부분이 여기 a 플러스 1이 x의 제곱의 개수가 이렇게 문자로 등장하는 게 다릅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라고 했으니까 반드시 x제곱의 이 개수가 0이면 안 됩니다. a 플러스 1이 0이 되는 순간 이거는 0으로 사라지면서 이게 1차 방정식이 되기 때문에 그럼 2차 방정식이라고 하니 이게 틀린 말이 되죠. 그래서 반드시 a 플러스 1은 0이 아닙니다. 결국 a는 마이너스 1이 되면 안 되겠죠. 자, 요거 잘 체크해 줘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근의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대입하면 성립하는 거죠. 그래서 x에다가 우리 이제 x가 근이니까 1을 대입하겠습니다. 1을 대입하면 1의 제곱 1, 그 다음에 x 1, a제곱 마이너스 2가 0이 돼야죠. 근이면 반드시 식이 성립하는 겁니다. 이건 괄호가 의미 없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a제곱에 1창 a에다가 1이랑 1 더한 2인데 사라지네요. 이렇게. 그럼 a의 a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될 거고, 결국 이게 반드시 성립해야 되는데, 그러면 a는 0 또는 a는 마이너스 1이 돼야겠네요. 근데 이제 문제 조건에서 우리 이게 2차 방정식이 되기 위해서는 a는 마이너스 1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이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a 값이 0이란 걸 알았습니다. 자, a 값이 0인지 알았으니까 이제 원래 주어진 방정식은 a 대신 0을 내우면 x 제곱이죠. 그 다음에 x고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되겠네요. 자, 물론 이게 인수분해가 쉽게 되지만 한근이 1이었다라는 이 조건에서 벌써 여러분들은 근이 1이야. 그러면 x-1을 인수로 갖고 있어
라고 인수정리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중요합니다. 우리 고차 방정식 할 때도 인수정리 굉장히 많이 쓸 거예요. 자, 결국 얘는 x-1을 인수로 갖고 있는 거고, 다른 하나는 뭐 이거 전개식으로 찾아야 되겠죠. 최고창 1이니까 x, 상수항이 -2니까 -1 곱하기 2 이렇게 해서 되겠네요. 자, 그래서 다른 한 근은 여기서 -2가 되겠네요. 또 한 근은 1이죠. 자, 그래서 2차 방정식에 대한 기본적인 근의 의미를 다시 한번 묻는 문제고, 그 다음 정의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98번 두 2차 방정식의 근이 서로 같을 때 실수 a, b에 대해서 a-b의 값을 구하시오. 자, 우선 이제 근이 같다라고 돼 있네요. 자, 근데 우선은 첫 번째 2차 방정식은 이제 우선 절대값이 들어가 있고, 두 번째 2차 방정식은 뭐 a, b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건 풀 수는 없는 거죠. 그럼 결국 첫 번째 2차 방정식을 풀어서 우리가 두 근을 구해야 된다는 얘기래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 절대값이 들어간 부분들은 이제 가끔 이제 문제에서 만날 텐데, 반드시 절대값이 있는 그 방정식, 부등식들은 절대값을 해결해야 되죠. 우리가 절대값을 푸는 원리는 절대값 안에 있는 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대로 나오죠. 그래서 이제 x가 될 거고, 0보다 작을 때는 우리가 이제 마이너스 달고 나와서 이렇게 되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 학습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단순하게 x가 아니라 저렇게 x-2로 돼 있을 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럴 수 있겠죠. 자, 그럼 원리는 같아요. 자, x- 전체를 그냥 x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동그라미라고 잠깐 해볼까요? 그럼 동그라미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랑 동그라미가 0보다 작을 때로 나누어서 생각하면 되겠네요. 자, 동그라미는 x-2인 거고, 자, 그러면 x-2가 0보다 크다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이거 이항을 하게 되면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죠. x-2가 0보다 작을 때는 이항하면 x가 2보다 작을 때죠. 매번 이렇게 넘어오지 말고 결론적으로 이 절대값 안에 있는 값이 0이 되는 값, 우선 2죠. 2를 기준으로 2보다 클 때랑 작을 때로 나누면 되겠습니다. 이해 갔나요? 자, 2x-3이라는 절대값이 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요? 요게 0 되는 값. x가 2분의 3일 때보다 크거나 x가 2분의 3보다 작을 때로 나누어서 여러분들이 풀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문제에서는 2보다 클 때 그대로 나옵니다. 그대로 2보다 작을 때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달고 나온다고 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절대값이 있는 2차 방정식을 풀려면 이제 범위를 나눠서 풀어야 돼요. 첫 번째,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범위에서는 저 절대값이 그대로 나왔죠. 그러면 그대로 나오면 여기 원래 마이너스 있던 거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되겠네요. 따라왔어요. 자, x제곱 마이너스 x, 여기 마이너스 2가 0이고, 자, 인수분해가 마이너스 2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x는 여기 넘어가서 0 되는 2 또는 x는 마이너스 1인데, 항상 이렇게 범위를 나눠서 우리가 풀 때는 분명히 나는 x는 2보다 큰 범위에서 x를 구한 거기 때문에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x가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을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x가 2라는 값을 챙기면 되겠네요. 두 번째, 자, x가 2보다 작을 때죠. 자, 그러면 원래 준식은 요 x-2가 마이너스 달고 나오니까 이렇게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를 달고 나옵니다. 근데 원래 마이너스가 있었네요. 이렇게. 자, 마이너스 4는 0 해서 요 방정식을 풀면 되겠습니다. x제곱 플러스 x, 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은 0 이렇게 되겠죠. 3, 2, 6 플러스 1이네요.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면 되겠죠. 그래서 x는 여기서 2 또는 x는 마이너스 3을 얻어낼 수 있는데 역시 범위를 보라고 했죠. 자, 2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예요. 2보다 작거나 같은 수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 등호 안 들어갔죠. 미안해요. 자, x가 2보다 작을 때죠. 자, 등호는 큰 쪽에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x가 2보다 작은 범위에서 해를 구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2보다 작은 수가 나와야 돼요. 2는 나올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x는 마이너스 3이라는 또 하나의 해를 찾아낼 수 있겠네요. 그럼 결국 요 2차 방정식, 이 절대값인 2차 방정식의 해는 우선 쓸까요? 요 방정식의 해는 x는 2 또는 x는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요 해랑 동일하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구하는 요 2차 방정식은 역시 x는 2라는 해를 가지려면 x-2라는 인수를 갖고 있어야죠. 마이너스 3이라는 해를 가지려면 x 플러스 3을 인수로 갖고 있어야겠죠. 그럼 여기 이제 원래 어떤 계수가 있을 텐데 최고차항의 계수. 근데 요 방정식의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이죠. 그러면 결국 요게
우리 요 두 번째 2차 방정식이 되겠네요. 똑같아죠? 전개하겠습니다. x제곱 둘이 더한다 1x x 곱하면 마이너스 6은 0 해서 자, a 값이 1이고 b 값이 마이너스 6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절대값 푸는 거 다시 한번 꼭 정리해 놓으세요. 99번 두 실수 AB에 대해서 A 스타 B를 자, 이렇게 정의할 때 X랑 X를 스타한 거는 이거랑 같다? 그걸 만족시키는 실수 X의 값을 모두 구하시오. 자, 이런 거 여러분들 이게 새로운 약속을 하는 문제는 초등학교 때부터 해왔어요. 단지 이제 좀 이제 가끔 만나니까 기억이 안 날 수 있겠는데, 자, 문제의 조건은 A랑 B를 이렇게 별 계산을 하는 거는 둘이 곱해서 2배하고 각각을 뺀 다음에 1을 더하는 거랑 같다라고 약속을 했네요. 그대로 가면 되죠. 그래서 우선 x 스타 x를 하면 자, 둘이 곱해서 그러면 x제곱이죠. x 곱하면 거기 2배 하고 각각을 빼는 거 x도 빼고 또 x도 빼고 앞에 거 빼고 뒤에 거 빼고 보이죠? 그럼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2x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1 더한다고 약속을 했죠. 이게 계산이고 그 다음 1 플러스 스타의 별표 저것도 잠깐 해볼까요? 자, 1이랑 스타를 x랑 하고 절대값을 씌우라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둘이 곱하면 1이 x인데 거기다 2배 하면 2x가 되겠죠. 그 다음에 앞에 거 빼고 뒤에 거 빼고 맞죠? 그 다음에 1도 하는 거니까 1도 한다 이렇게 규칙을 그대로 따라가면 돼요. 단지 절대값이 있네요. 정리해 볼까요? 2x-x니까 x고 여기 0이네요. 그냥 절대값 x가 되네요. 됐어요? 그러면 원래 식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주어진 이 식은 x 스타 x가 2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고 이거랑 결국 정리한 게 이게 절대값 x 플러스 1이죠. 자, 그러면 우선은 역시 절대값이 들어가는 건 풀 수 있는 방법은 어쩔 수 없어요. 절대값이 0 되는 거 여기서 이게 0 되는 게 x가 0이죠. 그 값을 기준으로 나눠서 푼다. 첫 번째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두 번째는 x가 0보다 작을 때로 나눠서 푼다. 자, 앞에서 했으니까 이제 충분히 따라올 수 있겠죠. 자, 그러면 0보다 크면 그대로 나오니까 2x제곱 마이너스 2x 여기 플러스 1 플러스 1은 사라지네요. 어차피 그거는 그대로 나오니까 x 이렇게 되겠죠. 따라왔죠? 그럼 이항하면 마이너스 x가 될 거니까 2x제곱 마이너스 3x는 0 해서 x로 묶으면 2x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되겠네요. 됐나요? 좀만 내릴게요.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결국 요 둘이 곱해서 0이니까 x는 0 또는 x는 2분의 3의 라는 해를 구할 수 있는데 역시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0도 돼요. 등호가 들어갔으니까 2분의 3도 되네요. 여기서 해가 두 개가 나왔네요. 자, 그 다음에 x가 0보다 작을 때는 이게 마이너스 달고 나오죠. 그러니까 식이 원래 2x제곱 마이너스 2x고 요 절대값 x가 마이너스 x가 되죠. 자, 요 1은 여기 양쪽에 1이 있어서 지워버려도 돼요. 자, 요 식을 정리한 겁니다. 이렇게. 자, 이항하면 어떻게 돼요? 2x제곱 이거 마이너스 x 플러스 x 되면 마이너스 x는 0. 역시 x로 묶으면 2x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되겠네요. 됐죠? 여기서 우리가 x는 0 또는 x는 2분의 1의 해를 구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x는 0보다 작은 거잖아요. 0보다 작으면 0은 안 되죠. 물론 저기서 걸렸죠. 어차피 어느 범위에서든 잡힙니다. 그 다음에 2분의 1 0보다 크니까 역시 안 되겠죠. 이 조건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구한 x의 값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100번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질 때 실수 m의 값과 그때 중근을 구하시오. 자, 우선 중근을 갖는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2차 방정식 판별식이죠.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가 판별식이 0이 되면 우리는 중근을 갖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개수가 모두 실수가 돼야 된다는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교과 과정이 바뀌면서 이제 실수인 개수 방정식, 실개수 방정식만을 하기 때문에 그건 굳이 언급하지 않을게요. 자, 그러면 그럼 판별식 쓰면 되죠. 판별식은 자, 여기서는 x의 개수가 마이너스 m 플러스 3이 이게 이제 b에 해당되죠. 우리 ax제곱 bx 플러스 c는 0, n이 0이 아닐 때. 자, 요 2차 방정식에서 x의 개수 요 b가 여기서는 마이너스 m 플러스 3 전체 요게 되겠죠. 이게 b인데
이거를 제곱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제곱하면 사라지니까 여기 b제곱에 m 플러스 3의 제곱을 가지고 가면 되겠죠. 이거 이해했죠? 자, 판별식 쓸 때 이렇게 b제곱 들어갈 때 이 마이너스 있는 부분은 먼저 정리하고 들어와야 돼요. 그거 가지고 헷갈려 하지 말고요. 그다음 b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a는 여기 1이에요. 1. 그다음 c가 이 부분이죠. 이렇게 항이 여러 개 있는 데는 반드시 괄호를 쳐야 돼요. 괄호를 안 치면 틀린 계산이 됩니다. 여러분들. 자, b제곱 마이너스 4 a는 1 그 다음에 c 이게 이제 판별식인데 요게 0이 되면 여러분 알다시피 이 2차 방정식은 중근을 갖겠죠. 자, 그래서 이제 d를 구한 거고 이게 d죠. d가 0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쓰면 여러분이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 우리가 d가 0이 되는 d를 구해서 0이라고 놓고 요 방정식을 풀면 되겠습니다. 자, 요 식을 풀면 되겠죠. 전개할게요. m제곱 플러스 6m 플러스 9가 될 거고 마이너스 8m 마이너스 12는 0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m제곱 1창은 마이너스 2m 그 다음에 이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3인가요? 자, m값은 그러면 마이너스 3, 1 이렇게 인수분해 돼서 m은 3 또는 m은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그럼 실수 m의 값과 그때의 중근을 구하시오. 그래요? 그러면 m이 3일 때랑 m이 마이너스 1일 때로 나눠볼게요. 자, m이 3이다. 3을 대입해죠. 첫 번째. 3을 대입하면 x제곱에 이 m이 3이에요. 그럼 3 더하기 3은 6이죠. 마이너스 6x가 될 거고 3이면 2, 3은 6 더하기 3이니까 9죠. 여러분 알고 있는 3단이죠. 1, 6, 9 기억나요? 그래서 여기서 x-3 완전 제곱식이 되는 거고. 자, 중근을 갖는 건 여기서 한번 복습할까요?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졌다는 얘기는 이 2차식이 완전 제곱식이 됐다라는 것도 동일한 표현이라고 우리 배웠어요. 중학교 때. 자, 이거 완전 제곱식이 됐을 때가 우리가 중근을 갖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 여기서 x는 3이라는 중근을 구할 수 있겠네요. 자, 중근도 실수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m이 마이너스 1일 때네요. 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3이랑 더하면 2죠. 2. 그러면 마이너스 2x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2를 넣으면 마이너스 2 더하기 3이니까 1이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1, 2, 1, 1단이죠. 자, 구구단 중요합니다. 여러분 딱 보자마자 이 식을 보면 x-1의 제곱이지 이게 딱 보여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중근 x는 1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잘 정리하고요. 판별식의 의미 다시 한번 잘 정리합니다. 판별식 이번 시험에서 이 중근이나 이 실근의 의미를 묻는 문제는 반드시 출제됩니다. 자, 101번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질 때 자연수 k의 개수, 자연수네요. 개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우선 2차 방정식 자, 이렇게 잠깐 적어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2배의 k 플러스 2죠. x. 그 다음에 상수항은 항이 여러 개일 때는 반드시 괄호를 묶어 놓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제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판별식을 구해서 이게 0보다 작다라고 놓고 이 부등식을 풀면 되죠. 자, 물론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이 x의 개수가 이렇게 이제 짝수 2를 갖고 있을 때는 4분의 d 판별식을 쓰는 게 더 여러분들한테는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b' 우리 구해볼까요? b'은 b를 2로 나누는 거죠. 이걸 2로 나누면 마이너스 k 플러스 2인데 b'의 제곱 들어가니까 이거는 굳이 갖고 가지 않아도 된다고 앞에서 얘기했죠. 자, 그러면 4분의 d를 우선 구해볼게요. 4분의 d는 b'의 제곱 k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a 1이고 c가 이 전체죠. 이렇게 k 제곱 플러스 24. 자, 여기 4분의 d가 이 값이에요. 이 값. 근데 4분의 d가 0보다 작다는 이 부등식을 우리는 풀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연결되는 게 아니고 이게 4분의 d고 이게 0보다 작다는 이 부등식을 푸는 겁니다. 됐나요? 자,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봐서 이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때는 아마 2차 부등식이 등장할 겁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교과 과정상 2차 부등식을 아직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 2차는 분명히 사라질 거예요. 자, 전개하면 k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4고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24는 0보다 작다. 자, 이렇게 2차는 사라지죠. 그러면 1차 부등식이란 얘기예요. 4k 그 다음에 마이너스 여기 20이 되겠죠.
0보다 작다. 2항에서 4로 나눠주면 되죠. 20보다 작고 양변을 4로 나누면 5보다 작다. 부등호의 방향 바뀌지 않습니다. 4로 나눴기 때문에 0보다 큰 수를 곱하거나 나누면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 그럼 K가 5보다 작으니까 5보다 작은 자연수 뭐가 있나요? 자, 자연수 1부터요. 1, 2, 3, 4 해서 4개가 되겠네요. 자, 어쨌든 판별식에 관련된 문제는 어떤 형태든 반드시 여러분이 만나게 될 거예요. 지금 연습하면서 개념을 확실히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102번. 자, 2차 방정식이 실수 K값에 관계없이 항상 X는 2를 근으로 가질 때 실수 AB에 대하여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시오. 자, 이 문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잡아놓으세요. 시험에 단골로 출제되는 내용이에요. 어쨌든 2차 방정식이 실수 K값에 관계없이, 이거 많이 봤죠? K값에 관계없다. 임의의 K에 대해서, 모든 실수 K에 대해서. 그래? 얘는 K에 관한 항등식이네. 이게 떠올라야 돼요. 자, 항등식의 개념이 이렇게 불쑥 튀어나옵니다. K에 관한 항등식이다. 그러면 우선 여러분들은 K가 있는 거랑 없는 걸로 이렇게 묶어서 K 값이 변하더라도 얘네들이 0이 되면 우리는 항상 0이 되니까 요 K에 관한 항등식을 풀 수 있겠죠. 요 아이디어를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X는 2가 근이라고 했으니까 근이면 요 2차 방정식에 대입하면 성립해야 되죠. 자, 그래서 이제 X는 2를 2차 방정식에 대입하는 걸 먼저 해야 됩니다. 왜냐면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이 X 자체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이걸 이제 풀 수가 없죠. 미지수가 이제 A, B도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X는 2라는 값을 자, 이 방정식에 대입하면 X의 제곱이 4니까 8이죠. 그 다음 A에 K 플러스 1에 X 대신 역시 2를 대입하는 겁니다. 뭐 곱하기 2인데 잠깐 써놓을게요. 이걸 2A라고 써도 되겠죠. 그 다음에 B의 K-3은 0이 이 식이 성립해야 돼요. 자, 이걸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2차 방정식이고 근이죠. 근을 2차 방정식에 대입하면 반드시 같아진다라고 여러분들이 근의 의미를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풀어버릴게요. 우선 8. 자, 2랑 A를 먼저 곱합니다. 자, 2A 이렇게. 곱셈은 순서가 상관이 없으니까 먼저 곱해서 분배해도 되겠죠. 자, 그럼 2AK, 2A. 그 다음 BK-3B가 0이다. 자, 그러면 K가 있는 걸로 묶어야죠. 그러면 K가 있는 게 2A랑 B인가요? 이렇게 될 거고, K가 없는 식이 2A 3B 플러스 8은 0이다. 잘 왔어요? 자, 그럼 K 값이 변하는 거니까 우리는 여기 0이 돼도 0이 되면 K가 변하더라도 0이 될 거고 이것도 0이 돼야죠. 자, 그럼 2A 플러스 B가 0이란 얘기는 2A는 이항하면 마이너스 B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2A 3B 플러스 8은 0이 돼야겠죠. 대입법을 해볼까요? 2A랑 마이너스 B랑 같으니까 그냥 바로 넣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B죠. 마이너스 B예요. 마이너스 B, 마이너스 3B, 마이너스 4B 플러스 8이 0이니까 자, 여기서 B가 2가 되면 되죠. 그래서 B는 2가 될 거고 B가 2면 A는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항등식의 개념과 이렇게 이제 판별식 2차 방지의 근의 의미가 들어간 거 또는 이제 판별식의 의미가 들어간 것도 또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형태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2차 방정식 근이다. 대입하면 성립한다. 그리고 이게 K에 관한 항등식이니까 이렇게 K에 관해서 정리해서 우리가 해를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중요한 문제라고 했어요. 자, 103번은 원가가 3,000원인 어떤 물건을 원가에 A%의 이익을 붙인 정가로 판매하다가 이 물건의 재고를 처분하기 위해서 정가의 A%를 할인해서 2,880원에 판매하였다. 이때 이 물건의 정가를 구하시오. 자, 요 정가 원가는 여러분 이제 중학교 2학년서부터 이제 좀 만나게 돼요. 활용 문제에서. 자, 그때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개념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물건의 정가를 정할 때 소비자가요. 물건을 사면 소비자가 얼마를 써 있죠. 이걸 정할 때 우리가 원가에다가 이익을 더해서 정하죠. 당연히 물건을 만드는 데 들어간 돈과 이익이 붙어야 우리가 먹고 사니까요. 근데 이 이익을 일정하게 그냥 더하는 게 아니라 어떤 금액을 더하는 게 아니라 이익을 원가의 몇 %로 합니다. 예를 들어 50%다 그러면 100분의 50에서 원가가 5,000원이면 원가의 50%인 2,500원을 붙여서 물건의 가격을 만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익률이 되겠습니다. 이걸 이해해야 돼요. 자, 그런데
자, 이렇게 이제 항 두 개로 갖고 다니는 것보다 우리가 원가로 묶어서 분배 법칙을 하면 여기가 1 플러스 100분의 이제 여기는 이익률이라고 쓸게요. 50은 2 예를 든 거니까. 그래서 여기 문제에서는 원가에 A%의 이익을 붙인다 그랬으니까 여기서는 A%가 이익률이 되는 거고 어쨌든 이익률 이렇게 이 식을 좀 기억해 놓습니다. 물건의 정가는 물건의 가격은 원가에다가 1 플러스 100분의 이익률인데 1은 원가죠. 그 다음에 요 뒤에 있는 부분이 이익에 해당하는 겁니다. 곱했을 때 이익. 이걸 잘 이해했나요? 자, 그러면 이제 물건이 이렇게 정해져서 팔고 있다가 이제 어느 시간이 돼서 이제 안 팔리기 시작해서 재고가 돼서 이제 나중에 버려야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할인해서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할인가라고도 하고 또는 판매가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판매가가 정가랑 꼭 같지는 않죠. 깎아서 팔 수도 있으니까. 그럼 역시 정가에서 역시 일정 값을 빼주는 게 이제 아니고 이렇게 계산하지 않고 보통 어떻게 빼줘요? 정가의 몇 프로를 할인하죠. 여러분들 이제 30% 세일, 뭐 50% 세일 이런 게 나오잖아요. 정가의 물건 가격의 몇 퍼센트. 그럼 역시 100분의 할인율. 여기서는 할인율이 되겠죠. 깎아주는 비율. 됐나요? 그럼 역시 이제 분배 법칙으로 이렇게 항을 두 개로 갖고 다니지 않습니다. 정가의 1-100분의 할인율이 우리가 이제 판매하는 가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중간 개념을 설명했지만 여러분들은 결국 뭘 기억하고 있어야 되냐면 다 지울게요. 포인트는 이걸 갖고 있어야 돼요. 요거랑 그 다음에 요 부분 이거 갖고 있어야 돼요. 머리에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암기하는 얘기 한마디로. 자, 이거 암기합니다. 자, 그래서 판매가는 정가에서 100분의 할인율만큼을 빼주는 거고 정가는 원가에 여기 이익률을 더한 이익을 더한 물건 가격이 정해진다고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반드시 외웁니다 이거. 자, 2차 방정식 활용 그쪽에서 이제 등장하게 되면 손을 못 대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건 반드시 외우고 있고요. 자, 그럼 이제 문제를 다시 한번 보면 원가가 3,000원인 어떤 물건에 원가가 3,000원이죠. 자, 원가에 A%의 이익을 붙인 정가래요. 그럼 이제 정가를 정의하면 정가는 원가에 1 플러스 100분의 A%니까 100분의 A를 곱하면 이게 정가에 대한 이익이 되겠죠. 됐나요? 1 플러스 100분의 이익률. 자, 이게 이제 정가인데 이렇게 이 물건을 팔다가 안 팔려서 처분하기 위해서도 A%를 할인했대요. 그럼 이 정가에서 할인한 겁니다. 얼마를? 1-100분의 할인율도 A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이 전체가 정가에 1-100분의 할인율을 곱한 게 이게 판매가가 되겠네요. 할인 판매가. 됐죠? 그래서 얼마의 이익을 얻는다? 이건 이익이 아니라 2,880원에 판매했다. 이 판매가가 2,880원이다. 자, 따라왔나요? 그럼 이제 이걸 계산하면 되겠네요. 자, 우선은 숫자가 크죠? 자, 우선 합차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3,000에 1, 자, 1의 제곱 1이고 뒤에 거 제곱의 차. 그러면 100의 제곱 만이죠. 여기도 A 제곱의 차 이렇게. 요게 2,880원이다. 우선 분배해야죠. 뭐. 분배하면 3,000이고. 그 다음에 이게 만이에요. 동그라미 4개니까 어떻게 되나요? 써볼까요? 헷갈리니까. 자, 요 3개 약분되면 10분의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3은 분자에 곱해지면 이렇게 될 것 같고. 2,880. 이 계산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원래. 자, 이항하면 10분의 3a 제곱은 여기서 빼면 얼마요? 2,800을 빼면 120원인가요? 그럼 10배 하면 양변에 10을 곱하면 3a 제곱은 1200. 자, a 제곱이 1200이니까 a가 얼마죠? 우선 3으로 나누면 a 제곱은 3, 40이 400이 되네요. 그래서 a는 20이 되겠습니다. 20의 제곱이 400이니까. 자, 그러면 이 물건의 정가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A가 20이에요. 그럼 이제 일로 와야죠, 일로. 우리 정가는 원가에 1 플러스 100분의 이익률이다. 20%의 이익을 붙인 거다. 이거 다시 한번 이 구조 봐요. 이걸 해석하면서 3,000원이 원가고 3,000원에 20%의 이익, 20%는 숫자로는 100분의 20을 곱한
326 그러면 600원인가요? 그래서 3,600원이 되겠네요. 아이고 3,600원이 정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꼭 자기 걸 만들어 놓습니다. 가끔 등장하는데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4번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때 2차 방정식의 근을 판별하시오. 자, 우선 첫 번째 조건 요럴 때 그럼 이제 여기서 어떤 조건이 나오겠죠. 그걸 이용해서 또 새로운 2차 방정식의 근을 판별하라고 했습니다. 역시 판별식을 써야겠죠. 자, 첫 번째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 그리고 2차 방정식 판별식은 b제곱, 이게 a제곱이죠. b제곱 마이너스 4, a는 1이고 c 1이네, 4b. 이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거니까 판별식, 이 판별식이 0보다 커야겠네요. 그럼 결국 a제곱은 4b보다 커야겠습니다. 뭐 이 정도 내가 알아낼 수 있는 건 요거네.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판별을 해야 되는 거는 x제곱 a-2cx b-ac 요 2차 방정식에 그러면 근이 어떻게 되냐 한번 판별해 줘 그랬네요. 요 2차 방정식 판별식은 얘랑 얘는 다른 거예요. 요 판별식은 b의 제곱 a-2c의 제곱이죠.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요게 어떤지를 이제 판단하는 얘기죠. 이제 이거는 다 문자니까 여러분들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 a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4ac가 되겠죠. 그 다음 2c제곱이 되겠네요. 그 다음 여기서 전개하면 마이너스 4b 전개하면 플러스 4ac 이렇게 되겠습니다. 동량들 정리해 볼게요. 아, 얘는 사라지네요. 다행히. 그리고 뭐가 남나요? a제곱 그 다음에 2c제곱 마이너스 4b. 자, 우선은 여기서 우선 2c제곱 말고요, a제곱이랑 마이너스 4b가 등장하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아까 이제 요 조건을 써야죠. 결국 이 조건을 쓰기 위해서 이제 만든 문제인데, a제곱은 4b보다 크대요. 아, 그래? 그럼 a제곱은 4b보다 크다고? 그러면 a제곱에서 4b를 빼면 이거는 0보다 크겠네. 이건 반드시 0보다 큽니다. 0보다 큰 얼마겠죠? 아무리 작은 값이라도 0보다 큰 겁니다. 그럼 여기 0보다 큰 값이 있습니다. 0보다 큰 값.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제 계속 얘기했어요. 이게 실수를 제곱하게 되면 2c제곱의 2는 0보다 크고, 여러분들 이제 c라는 건 여기서 이제 실수라고 했는데, 우리가 실수를 볼 때 실수는 제곱하면 반드시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습니다. 이 실수를 제곱했을 때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 계속 우리가 갖고 가야 되는 기본적인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에요. 절대 부등식이라고 봐도 돼요. 그래서 이 c를 제곱했기 때문에 이거는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럼 제일 작아도 0이란 얘기예요. 제일 작아도. 제일 작았을 때 0이라고 해도 여기 더하기 0보다 조금 큰 수, 이걸 빼면 0보다 크다 그랬죠. 0보다 조금 큰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전체는 0보다 크게 됩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들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고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어렵죠? 자, 이거 다시 잘 챙기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결국 판별식이 0보다 큰 거네요. 판별식이 0보다 크니까 요 알지 못하는 개수가 뭔지 모르지만 이 방정식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겠습니다. 판별식이 0보다 크므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습니다. 자, 105번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실수 k값에 관계없이 중근을 가질 때. 자, 이것도 앞에서 언급했던 문제랑 약간 변형이 됐죠. 다른 부분을 하나 다른 개념을 썼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이라고 했어요. 그게 아니면 요 문제 여기 이제 출제될 확률이 높다는 얘기죠. 자, 실수 k값에 관계없다니까 역시 k에 관한 항등식이네. 요거를 여러분들이 읽어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근을 갖는다 그랬으니까 판별식을 써야겠죠. 그래서 판별식이 0이다 라는 걸 쓰면 되는데, 여기 b의 x에 계서 이제 b 값이 2배니 짝수를 갖고 있으니까 4분의 d를 쓰면 되겠네요. 4분의 d가 0이다. 이 두 개의 조건을 가지고 푸는 문제예요. 두 개의 개념이 들어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이 상태에서는 바로 k에 관한 항등식을 풀 수 없다 그랬죠. x도 모르고 m도 모르고 k도 모르고 미지수가 3개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항등식 k에 관해서 묶으면 두 개의 조건밖에 못 만들어내요. k가 있는 거랑 없는 거. 그럼 미지수 2개밖에 해결 못 하는 거니까 우선 판별식을 먼저 쓰는 게 포인트입니다. 항등식 개념을 먼저 쓰는 게 아니라 판별식을 먼저 써야 됩니다. 알겠어요? 이거 명심하세요.
자, 그러면 판별식 들어갈게요. 자, 4분의 d는 2k 플러스 m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가 4죠. c는 이거 전체입니다. 이거 전체. 자, 그래서 k 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n인가요? 이게 여기 이제 판별식 4분의 d인데 이게 0이 돼야 중근을 갖습니다. 전개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2차 어쨌든 부등식은 아니네요. 4k 제곱 다 곱하면 4mk라고 쓸게요. k가 주인공이니까 k를 묶어야죠. 플러스 m제곱이 될 거고. 자, 전개하면 마이너스 4k 제곱 플러스 4k 마이너스 4에는 0이 성립해야겠죠. 중근을 갖는 거니까. 자, 이 친구는 사라져 주네요. 자, 그러면 k에 대한 1차식만 남네요. 자, 4mk 4k 4 빼고 m 플러스 1k 이렇게 할게요. 4m 4 플러스 k 맞죠? 그 다음 k가 없는 친구가 m제곱 마이너스 4m만 있나요? 제대로 했나요? 자, 요게 0이 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게 k에 관한 항등식이니까 k 값이 변해더라도 항상 0이 되려면 요게 0이 돼야죠. 그래서 m은 마이너스 1이구나. 그 다음 이 값도 0이 돼야 0이 되니까. 자, m제곱 마이너스 4n이 0인데 m이 마이너스 1이에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제곱하면 1이니까 1 마이너스 4n은 0이다. 그래서 얘는 역시 4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m 값과 n 값을 더해달라. 더하면 되겠죠. 음수가 나오고 있네요. 이게 마이너스 4분의 4니까. 자, 106번. x에 대한 2차식이 완전 제곱식일 때 실수 ABC를 3변의 길이라는 삼각형은 어떤 삼각형이냐. 자, 우선 역시 이제 완전 제곱식이라고 했으니까요. 자, 이게 2차식인데 저거를 1 플러스 x 제곱 2bx c의 1 마이너스 x 제곱인데 이걸 잠깐 2차 방정식이라고 놓을게요. 그래 되죠. 우선은 우리 이 2차식이 완전 제곱식이 된다. 이 2차식이 x에 대한 2차식이 이렇게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얘기를 방정식의 개념에 살짝 얹힐게요. 그러면 이 2차 방정식이 되는 거죠. 이 2차 방정식이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얘기는 이게 중근의 의미라고 했죠. 같은 거 두 번 곱한 거니까 중근의 의미입니다. 중근을 이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이거는 방정식은 아닌데 이 2차식을 방정식으로 놓으면 이 2차식이 이렇게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x에 대한. 그런데 방정식의 입장에서는 이게 중근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 2차 방정식 중근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이게 판별식의 개념으로 가도 되는 거죠. 이런 아이디어를 꼭 기억해야 돼요. 자,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겁니다. 이제 고등과정에서 앞으로 계속 이제 이런 개념들을 아이디어를 써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 그럼 우선 x에 대한 2차식이니까 이건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되는 거고 x에 대해서 정리해야겠죠. a 플러스 ax의 제곱 그 다음에 2bx 전개하면 c 마이너스 cx 제곱은 0. x제곱 이렇게 묶으면 a 마이너스 cx 제곱이요. 그 다음에 1차항은 2b만 있네요. 2bx. 그 다음에 남는 건 a 플러스 c. 이렇게 항이 여러 개 있을 때는 괄호를 치면 여러분들이 계산상에서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x의 개수가 2b니까 우리 짝수 판별식을 쓰면 되겠네요. 4분의 d를 쓰겠습니다. 자, b'의 제곱, 여기서는 b죠. 제곱 마이너스 ac. a는 이게 a고 c죠. 이렇게. 이게 이제 판별식이에요. 4분의 d. 이게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얘기는 중근을 갖는다. 이해했습니까? 중요해요. 자, 그러면 이건 합차네요. 합차. b제곱 마이너스 합차는 앞에 거 제곱, 주인공 a제곱, 뒤에 거 제곱 해서 빼는 거죠. 제곱의 차. 합차는 제곱의 차. 정말 많이 나오는 이 곱셈 공식, 인수분해 공식이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이걸 전개하면 b제곱은 그냥 이항할게요. 그냥 이거 이 덩어리를 저를 이항하면 다 플러스로 바뀌어서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 친구 넘어오고 싶죠. b제곱 플러스 c제곱은 a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 ABC가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고 자, 이 두 변의 제곱의 합이 다른 한 변의 제곱이랑 같을 때가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하면 직각삼각형일 때죠. 그리고 자, 여기 a제곱이 크다는 얘기죠. 두 개 더해서 얘가 됐다는 얘기는 결국은 자, 삼각형에서는 자, 변의 길이가 크면 각도 큽니다. 그래서
여기가 A니까 요 각이 라지 A일 거고 뭐 BC 이렇게 된다 그러면 다른 두 변의 제곱이 합이 가장 긴 변의 제곱이 합이 되는 거니까 여기서 뭐라고 해줘야 돼요? 자, 뭐 변 A를 빗변으로 하는 직각삼각형이다 라고 하면 되겠죠. 변 A가 빗변인 직각삼각형이다 라고 해석을 해주든가, 또는 일반적으로는 이게 같은 문자를 씁니다. 얘기해 줬었죠. 그래서 각 A가 직각인 또는 이렇게 90인 직각삼각형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정확하게 표현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요. 우선은 역시 요 아이디어는 다시 한번 꼭 정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완전 제곱식을 바라보는 게, 2차 방정식 입장에서는 중근의 의미다. 됐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2차 함수랑 x축과의 관계 이렇게 할 때 이제 x축과 2차 함수가 접하는 경우가 이제 중근의 의미죠. 그거, 또는 2차 함수랑 직선이 역시 접하는 경우가 완전 제곱식 중근의 의미죠. 그 다음에 판별식 입장에서는 0이 되는 거고, 다 연결이 된다는 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여기 이제 이후의 과정들을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